삼성그룹이 밝힌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내용, 취재기자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상속세 12조 원에 생전 사회공헌 약속까지 굵직한 내용이 참 많은데 이거를 왜 그냥 서면으로 딱 발표를 해버렸을까요? 네,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발표자가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계열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이 삼성 미래전략실이 4년 전에 사라졌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수감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의 상속 문제인데 그룹 수뇌부가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렇네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주식 분할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 누군가가 만약에 발표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질의응답이 있을 테고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도를 해드렸지만 신고한 상속세만 12조 원입니다. 그런데 고 이병철 회장 때의 680배라고요? 네.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그 당시에도 최고가였는데요.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가 적용됩니다. 주식은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인 특수관계인이면 세율이 60%까지 높아집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시가총액 1조 원짜리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창업자가 자녀 그리고 3세까지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내게 되면 이 가치가 1,600억 원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상속 과정으로 1조 원의 84%를 정부가 가져가는 건데요. 이 회장의 상속세에도 적용해봤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에서 가장 많은 차지를 하는 거는 그 가치만 19조 원에 해당하는 주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대 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주식 상속세는 11조 4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회장이 남긴 부동산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당시 최고 1조 8천억 원으로 평가된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부터 한남동 자택 등이 포함됐는데요. 부동산 상속세율은 50%가 적용되는데 삼성일가는 이걸 아마 공시지가 대신에 감정가로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이런 금액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고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최대 상속세 1위는 2018년 별세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유족이 납부 중인 9,215억 원입니다. 또 다른 그룹을 살펴봤는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은 4,500억 원 중 국내에 3,200억 원을 납부하고 있고요. 지난해 4월에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은 2,700억 원대를 분납 중입니다. 해외에서도 단연 으뜸입니다. 2011년 애플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 사망 당시 어땠나 봤더니 유족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3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유족이 내는 상속세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와, 스티브 잡스 때보다 더 많다고요.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도 지금 말이 많지만 화제가 되고 있지만 기부도 다른 기업들한테 참 잣대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사회 환원을 하려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인류 경영을 중시했던 생전 어록이 참 많이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회장은 한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죠. 취임 일성부터 초인류를 내건 야심가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소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일반적이 됐지만 품질 경영을 화두로 던진 것도 고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화제가 됐던 직설적인 화법 있죠. 관련해서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네, 일찌감치 인재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 위기의식을 앞세운 경영 방식도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약속을 좀 늦었지만 지켰다는 점에서 기부 등 사회 환원을 이렇게 말하는 ESG의 잣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증한다는 그 미술품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국보나 보물 같은 문화재는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소장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은 국가에서 하되 관리는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사립미술관, 특히 간송미술관에도 국보가 많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삼성 리움,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 등에서도 일반인들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어떻게 이런 걸 수집했을까죠. 네. 이 부회장이 아니면 이재용 회장이 당시 아니죠. 이건희 회장이 해외 출장 중에 산 건가 아니면 경매에 참여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았을까였는데 일단 선대 이병철 회장부터 미술품 수집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 예. 대부분은 미술관 내 연구팀에서 협의를 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럼 오늘 기증한 이 국보나 보물 문화재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상속세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작품, 이 문화재는 비과세입니다. 네. 그리고 공익단체 출연금 등 이 기부금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대로라면 미술작품도 대거 포함됐고 의료 지원 등 1조 원 한원 계획도 발표했으니까 유가족이 신고한 상속세 부분은 일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세금을 미술품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납제가 가능할까 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번엔 안 된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